저기요. 손님 이쪽 코트는 아이들 고급 라인이에요. 구경은 다른 매장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 손주가 겨울에 입을 만한 걸 좀 보고 싶어서 사이즈가 혹시 6살 아이가 입기에 괜찮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냄새가 좀 심하세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겠어요? 냄새. 아침에 씻고 나왔는디. 내가 뭐 잘못했남? 불쾌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고객들 불편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의류 매장 직원에게 냄새 난다면서 쫓겨난 부자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조용한 농촌 마을, 구비구비 논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 어귀에 최봉식 할아버지가 홀로 사는 낡은 기와집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당 한켠에 세워진 고장난 손수레는 한때 성실한 농부였던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듯 했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세. 젊은 시절 벼농사와 고추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흙 속에서 살아온 분이었죠. 비가 오면 고무장화를 신고 해가 쨍쨍 내리쬐면 집모자를 눌러쓰고 삽을 든 채 한참을 일하던 모습이 아직도 이웃들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그렇게 근면하게 살아온 덕에 동네에서는 일복 터진 양반이라 불리며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내와는 젊은 날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서로 기대며 살아온 사이였죠. 둘 사이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고 젊은 시절 맞벌이를 해야 했던 아내 대신 봉식 할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업고 밭일을 나간 날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조용히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았고 봉식 할아버지의 세상은 그날 이후 전혀 다른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도 저녁밥 짓는 냄새도 새벽마다 함께 나누던 소소한 대화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거죠. 아내가 떠난 뒤로 봉식 할아버지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점점 줄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바쁘게 사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가끔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셔야죠. 라고 말은 했지만 봉식 할아버지는 나는 여기 흙냄새 맡으며 살다 이 집에서 가고 싶다.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실 아들과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 속에는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홀로 서기를 결심한 노인의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출했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 장독대 옆에서 물을 끓여 간단히 죽을 쓰고 마당을 쓸고 동네 슈퍼에서 우유와 라면을 사오는 것이 전부였죠. 이웃들이 걱정될 정도로 말수가 적어진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엔 이제 손자까지 생겨 새 식구가 웃고 있었지만 정작 봉식 할아버지는 그 사진 속 웃음에 함께 끼지 못한 듯한 느낌에 가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봉식 할아버지는 늘 깔끔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허름하지만 손질된 옷차림, 손톱과 수염도 자주 정리했고, 비록 낡은 신발이었지만 언제나 말끔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며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냄새를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때로는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내의 빈자리를 품에 안고 자식에게 짐 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로 익숙하고 정겨운 시골집을 지키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슴속 깊이 스미는 외로움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그조차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뒤돌아서서 훌쩍이곤 했습니다. 삶은 조용했고 마을은 변함없이 계절 따라 변했지만 봉식 할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과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조용한 자존심 속에 그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삶에 점점 익숙해질 무렵, 최봉식 할아버지는 자신 앞에 놓인 또 다른 고민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매일같이 반복되던 농사일도 이제는 허리와 무릎이 버텨내질 못했습니다. 더 이상 논밭을 일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동안 자식에게 손을 벌리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 하고 아버지인 자신은 늙어서도 최소한의 체면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최봉식 할아버지에게는 그 누구도 몰랐던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사두었던 논밭의 필지와 밭 한 떼기, 그리고 과수원 뒤편의 자투리 땅이었습니다. 예전엔 애들 키우느라 돈이나 많아야 모으지. 라며 주변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봉식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쌀 몇 가마 팔아 겨우 남긴 돈, 고추 농사로 번 돈, 자식 결혼식 이후 남은 품삯까지 아껴가며 차곡차곡 땅을 늘려왔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죠. 언젠가 아내랑 손잡고 편히 쉴 작은 집 하나, 그리고 늙어 힘 못 쓸 때 나를 지켜줄 작은 밭 하나 있으면 된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박한 꿈은 아내의 부재로 무너졌고 이제 남은 건 지켜야 할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묵혀두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세금 고지서, 땅을 사두었던 시절의 계약서까지 고무줄로 대충 묶인 그 서류 뭉치 속에는 그의 젊은 날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봉식 할아버지는 시내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입고 간 옷은 약간 낡았지만 단정했고 손에는 땅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처음엔 그를 무시하는 눈치였지만 서류를 들여다본 순간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땅이세요? 중개업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봉식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땅들은 익산 시내에서 가까운 외곽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최근 재개발 논의가 오가며 가격이 급등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몇 달 뒤 봉식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땅은 모두 팔렸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 명의의 통장 3개로 나누어 입금받았고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조용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 써본 인터넷 뱅킹이 서툴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손을 덜덜 떨었지만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외로움과 자부심이 한데 얽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쥔 금액은 마을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실로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돈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식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생활 어려우면 말만 하세요. 라는 아들의 말에 그는 그저 웃으며 내 걱정은 말아라. 아직은 괜찮다. 라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그 말 뒤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아버지로서의 체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만의 고요한 자존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다면 적어도 남한테 비굴하게 살진 말자. 그렇게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부자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낡은 고무신, 그리고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타는 그의 겉모습 뒤에 수십 년의 고생과 절약이 만들어낸 조용한 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겨울바람이 살을 에일 듯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최봉식 할아버지는 이른 시간부터 부스스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서 수염을 정성스레 깎았습니다. 낡은 전기면도기의 진동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머리칼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조금은 쓸쓸한 눈빛.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눈빛에 오래간만에 따뜻한 기대가 스쳤습니다. 손주 녀석을 위한 겨울 코트를 사러 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몇 달 전 아들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봉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손주가 유치원 입학식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입고 있는 외투는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쓰였고 날도 추워진다는데 아직 저걸 입고 다닐라나?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통장 잔액을 조심스레 확인해보고 마을에서 시내까지 가는 버스 시간표를 메모지에 써붙이며 작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비록 며느리가 싫어할 수도 있고 손주가 아직 어려 이 코트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장롱 속에서 가장 말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사준 회색 양복 재킷과 체크무늬 셔츠, 그리고 갈색 헌 구두 한 켤레. 겨울 코트를 사러 간다는 일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을 단정히 꾸몄습니다. 거울 앞에서 양복깃을 두어 번 털고 옷에 먼지가 묻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그래, 오늘은 나가는 날이니께 좀 멀쩡해야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통장과 지폐 몇 장을 챙겨 주머니 깊숙이 넣은 뒤 삐걱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익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나? 코트 색깔은 무슨 색이 좋을까?
혹시 내가 잘못 고르면 촌스럽다고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식에게 새 운동화를 사주고 그것을 신은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뿌듯해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절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었고 오늘도 그런 마음을 되살리려는 그의 작고 조용한 시도였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봉식 할아버지는 처음 가보는 백화점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크고 번쩍이는 유리문, 자동문이 바람처럼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마냥 낯설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매장 안에는 향수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밝은 조명 아래서 하나같이 멋져 보였습니다. 그는 손주의 체격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아이용 겨울 코트가 진열된 매장을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혹시나 직원이 말을 걸면 당황할까봐 눈을 피하며 일단 구경만 하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장마다 젊은 점원들이 있었지만 봉식 할아버지는 누구 하나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코트는 따뜻해 보이나 색은 너무 튀지 않나 손주가 입으면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되뇌며 매장 이곳저곳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네이비 색상의 코트 한 벌이 걸려있는 모습을 본 것이 그래, 이거다. 그 순간 봉식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안감이 두툼하게 덧대어진 고급스러운 디자인.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손주 입히기에 참 멋스럽네. 라며 활짝 웃었을 법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점원에게 손을 들었고 마음속에선 작은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손으로 손주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설렘은 그 순간 이후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며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이비색 아이용 코트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던 최봉식 할아버지는 결국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코트 옆에 서 있던 여성 직원에게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손주 줄 코트인데 혹시 몇 살 아이가 입으면 맞을까요?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표정에는 수줍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손주의 겨울을 걱정하는 한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처음부터 미묘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봉식 할아버지의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오래된 재킷에서는 약간의 곰팡내 같은 것이 배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흙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목욕도 했고 수염도 정리했지만 수십 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노인 특유의 냄새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말끝을 흐리며 조심조심 말하는 모습은 직원의 눈에 낯설고 불편하게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직원은 코트를 집으려던 손을 얼른 걷어냈고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여긴 고급 매장이에요. 혹시 다른 데서 구경하시면 어떨까요? 봉식 할아버지는 순간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말 뒤에 직원은 한 발 더 다가와
손으로 코를 살짝 감싸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냄새가 좀 심하셔서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잠깐 밖에 계시면 제가 부를게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봉식 할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매장의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그의 눈앞이 흐릿해졌고 입술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코트는 내려놓을 틈도 없이 손에 남겨진 채였고 머릿속에선 내가 지금 쫓겨나는 건가? 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매장 안의 다른 직원들도 어딘가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쇼핑하던 젊은 부부는 살짝 거리를 두며 입을 막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손짓에 그는 마치 무언의 지시라도 받은 듯 고개를 숙이고 매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는 매장 유리창 너머로 계속 코트를 바라보았지만 직원은 다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한 그는 문득 양복 안주머니에 꼭 쥐고 있던 두툼한 지폐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코트를 10벌도 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 순간엔 한 푼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입꼬리는 떨리며 내려앉았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써온 삶이었건만 이제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제는 정말 늙었구나. 그리고 이 사회는 늙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상처처럼 깊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잠시 매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슬며시 몸을 돌려 익산의 겨울바람이 부는 골목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코트도 손주의 웃는 얼굴도 직원의 싸늘한 시선도 모두 뒤로 한 채 겨울빛 속으로 걸어가는 그의 어깨는 유난히 작고 떨려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봉식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익산 시내의 북적이던 거리는 여전히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쇼윈도 안엔 알록달록한 겨울 옷들이 가득 진열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손에 쇼핑백을 들고 웃고 있었지만 그 모든 장면이 봉식 할아버지에겐 머나먼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장에서 쫓겨났던 그 순간은 수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냄새난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말 한마디는 단지 외모나 복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을 통해 쌓아온 모든 것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품위를 순식간에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말끔히 다듬고 나온 자신의 모습,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설레던 감정, 조심스럽게 옷을 고르던 그 따뜻한 마음, 그 모든 게 단지 허름한 외모 하나로 무시당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건물들과 차량들,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돈이 없었던가?
아니면 말이 거칠었던가? 그저 외모가 허름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본다는 사실. 그의 주름진 얼굴과 오래된 재킷은 그 자체로 삶의 기록이고 지난 세월의 증표였지만 매장 직원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봉식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 말끔한 정장을 입고 손에 고급 가죽 지갑이라도 들고 나타났다면 그 직원은 과연 같은 말을 했을까? 그의 말투나 자세, 눈빛은 똑같았을 텐데 단지 허름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무겁고 오래된 것이 툭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아끼고 또 아꼈던 자존심, 오랜 세월 곱게 쌓아온 노인의 품격은 이 사회에서는 너무도 가볍고 쉽게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을 팔아 만든 돈이 얼마든 간에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그 철학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한 것도 아닌 그저 없는 사람 취급을 했던 눈빛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졌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의 품이었습니다.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깊고 오래된 자존심을 품은 품이.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허름한 옷차림과 낯선 냄새만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봉식 할아버지는 옷도 벗지 않은 채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나 참 별꼴 다 당했네. 당신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당신은 날 알아봐줬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야. 당신은 참 속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 말이 그날만큼 절실하게 가슴에 박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봉식 할아버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품위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볍게 여겨지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조용한 좌절은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결심으로 바뀌는 작은 불씨로 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 익산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그 의류 매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매장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긴장한 표정이 감지되었고 매장 매니저는 아침 회의 때부터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 직원들은 매장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 하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 매장은 계약 종료로 인해 이달 말까지만 운영됩니다. 추후 운영 여부는 새 건물주와의 협의에 따릅니다. 딱딱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파장이 될 만했습니다. 매장 폐점, 건물주 변경, 지금껏 단 한 번도 임대 문제로 말이 나왔던 적 없는 안정된 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 매장이었고 임대료도 꾸준히 잘 내고 있었기에 직원들은 누구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에 빠진 건 바로 며칠 전 최봉식 할아버지를 냄새난다며 매장 밖으로 쫓아낸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가리고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혹시 건물주가 바뀐 게 그때 그 노인 때문은 아니겠지? 동료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설마 그냥 동네 노인이었잖아. 라며 웃어 넘겼지만 직원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장면과 그의 말없는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고 눈앞에서 그가 네이비색 코트를 조심스레 만지던 손길이 생생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곧 매장 바깥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들 사이에서도 그 건물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대. 매장 철수한다네. 새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익산처럼 좁은 도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가게 주인은 그 건물 말야.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지역인데 그걸 통째로 사려면 보통 재력으론 안 되지.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건물 정문 앞엔 새 명패 하나가 조용히 붙었습니다. 봉성개발. 평범하고 조용한 이름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름은 바로 최봉식, 그의 이름의 일부였습니다. 건물을 사들인 이는 다름 아닌 며칠 전 매장에서 상처를 안고 돌아갔던 바로 그 노인 최봉식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아내의 사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지. 나도 보여줘야겠어. 나 같은 사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걸. 그리고는 오래전부터 팔지 않고 남겨뒀던 마지막 땅 한 필지를 처분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개발 이슈가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고 그 땅값으로 익산 시내 중심가의 소형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거래는 빠르게 진행됐고 건물주는 정중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이 건물은 앞으로도 손해 없는 투자일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최봉식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과시도 복수도 아닌 단지 한 사람의 자존심과 품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작고 단단한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는 나를 지켜내는 사람이오. 그리고 그렇게 그날의 매장그가 쫓겨났던 그 자리의 소유주는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노인이 건물주라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날 우리가 뭘 놓친 거지? 도시 전체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봉식 할아버지는 마을 끝 작은 기와집에서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이제는 그를 속으로 무시하던 이들이 그를 다시는 함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익산 시내 의류 매장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익숙한 인물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갈색 구두, 그리고 깔끔하게 손질된 흰 머리칼. 그 모습은 분명 며칠 전 매장 밖으로 조용히 쫓겨났던 그 노인, 최봉식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매장 문 앞에 서 있던 관리인에게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고 그 명함에는 봉성개발 대표 최봉식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명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고 며칠 전 냉정한 말로
그를 몰아냈던 여직원은 창가 너머에서 입을 틀어막은 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의류 매장을, 그날 자신을 내쫓았던 그곳을 사버린 사람은 바로 그 냄새 난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봉식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시내 상권에서 중심 입지로 꼽히는 그 건물을 통째로 인수한 것은 지역 부동산계에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래가 조용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그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익사는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그분 농사만 지으셨다던데. 그날 쫓겨난 걸 보고 그냥 넘기지 않으셨구나. 근데 무섭게 복수한 게 아니라 너무 조용하고 멋지게 하셨대. 동네 어귀마다 시장 골목마다 그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처음엔 통쾌함을 그리고 나중엔 묵직한 감동과 부끄러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봉식 할아버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도 기자를 부르거나 SNS에 올리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조용히 건물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매장 당분간 임대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원 교육만 다시 좀 시켜주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법을 좀 가르쳐야지. 그 말은 훈계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깊이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품위 있는 말투였고 누구보다 더 여유롭고 따뜻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장 측은 내부 교육을 철저히 바꿨고 직원들 역시 한층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였구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었어. 그는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조용히 가르침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봉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가 살던 전북 익산의 작은 기와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 마당에 놀러온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코트 사러 갔던 이야기 들었어.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한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랐던 것뿐이란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 마음만 따뜻하면 되는 거야. 그의 말에 손주는 코트를 껴안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볕을 쬐었습니다. 그 겨울 사람들은 다시금 품위와 따뜻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익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혹시 그 사람 봉식 할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 깊이에 있습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짜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